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네요. 네.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28일 여기 시간으로 말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으로 해서 이란을 정밀 타격하여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 하메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메이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가르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 인류는 여기에 목도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추려보니까 뭐 관세가 어쩌느니, 뭐 환율이 어쩌느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쩌느니, 비상계엄이 어쩌느니,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그 주도권을 획득했고 하는 등, 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되었고, 일본의 다카이치 시나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316석을 확보하여서 개헌 발의선을 훌쩍 넘었다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AI, 특히 엑시노스라는 AI가 과연 인간과의 어떤 관계로 성립해서 나갈 것인가가 큰 이슈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를 하면서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국민들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어 있어서 중국의 간섭이냐, 우방이었던 동맹이었던 미국과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이냐, 국방의 문제, 안보의 문제가 지금 국민들에게는 큰 관심으로 되어 있고, 특히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체포한 이유가 마약과의 카르텔 문제도 있지만은 그는 부정선거를 그쪽에서 만들었고 지원하는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마두로였다는 것을 그는 심증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난 후에 기습 폭격이 이것이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 이란이 역시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크게 이슈화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을 우리가 눈 감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미국도 그래서 지금 선거의 제도를 지금 많이 바꿔놓으려고 지금 의회에 지금 타진하고 있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미국에서 어떤 주들은 그러니까 신분증을 확인도 안 하고 가서 투표를 하는 그러한 주가 있다고 하니 저 또한 참 경탄할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투표를 하러 갔는데 우리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뭐 여권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고 본인인지를 알고 거기에 선거인 등록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으니 이제 와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참 보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그거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불이 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러한 부정선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조바심에서 이란이 부정선거에 앞장섰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답니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으로 이란을 공격한 그 공격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라이언스 로우, 그러니까 사자의 표호의 작전이다. 또 오퍼레이션 에픽 피어리,
아주 그러니까 웅대하고 거대한 분노의 작전이다. 이러한 닉네임을 가지고서 공격을 했어요. 2월 28일 아침부터 미사일 전투기 드론을 대량 투여해서 이란 최고 지도층의 사무실이라든가 거주를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핵시설을 또 폭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말로 또 어떻게 보면 겁도 쪼고 주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달래면서 지내왔습니다. 바이든 정권 때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골마왔지요. 그래서 핵 개발이라는 걸 멈춰달라 그러니 속이면서 뒤에서는 계속 개발을 하고 나오고 또 서로가 약속한 것을 어기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경고도 하고 말도 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은 지금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너무 억압을 해요. 47년간 그 어떤 독재자보다도 엄청난 혹독한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것을 이름으로 그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법보다 종교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말이 곧 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서방들은 눈 감은 채 자기들의 석유 사업이라든가 이란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네들이 또 경제적으로 보복을 당하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감하게 이것을 실행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공격할지를 아마 의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방 나라들은 특히 우방이었던 유럽 연합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지 왜 전쟁을 일으키냐, 왜 난리냐, 세계가 어렵구나 하면서 이 나라들은 그렇고,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 범죄자다 이렇게 하고 반인륜적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지금 이란 국민들은 일부는 미국을 싫어하고 있겠지만 그 지금 기득권 세력 그런 자들은 그렇지만 젊은 층들이라든가 그래도 서민들은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로 짜여진 그들의 지배 세력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란은 정규군과 혁명 수위대로 이 국방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혁명 수비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들 정권 잡은 자들, 특히 이 하메네이의 그런 족속들을 그런 수호하는 그런 군대인데, 이 군대들은 또 그 중동 각적 여러 지역으로 또 이들이 그들의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IRGC 이슬라믹 레볼루셔너리 가드 코프라는 그런 단체인데요. 참 극악하기 이룰 데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47년 동안에 이란이 통치해온 그 종교 이름의 정치를 갖다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란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성립되기 그 이전부터 이란이라는 나라가 참 종교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무슬림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자들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힘없는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1979년도에 한 번의 혁명에서 시작되어서 이란이 지금 이 정권을 잡은 하메네이의 정권이
7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이란에서는 왕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한 종교 지도자가 나라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홀라 호메이니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도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 대신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자. 즉 정치는 타락했으니까 종교 지도자는 괜찮겠지 하면서 종교 지도자를 자기네들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종교인이 알라를 알기 때문에 알라의 뜻을 아는 종교인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하면서 그들을 지지해서 많은 국민은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독재 왕정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도 왕이 지배했을 때도 그 왕정이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종교로 바뀐 것이죠. 그때는 아마 왕의 독재가 사라졌으니까 종교 독재가 시작될 줄은 몰랐겠지요. 이래서 이 종교 독재가 시작된 이 종교가 바로 시아파, 무슬림 시아파 종교입니다. 중동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지 않습니까? 수니파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란은 주변에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도 이란은 좋지요. 그래서 교관이라든가 군사 기술을 그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또 하마스라는 단체가 이란과 아주 돈독하고, 시리아 아라사드 정부군이 있었죠. 근데 이 아라사드는 지금 거의 소멸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시리아와는 관계가 아주 철저합니다. 예멘에 후티 정권이 있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에 시아파가 또 민병대가 있습니다.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특히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맹 관계가 있고요. 또 중국과는 아주 돌도 없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중국에다가는 에너지 석유를 아주 몰래 잘 싸게 팔고 있어서 아주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이 관계를 이란과 중국의 이 관계, 그 석유, 이 에너지 문제를 차단하면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그 야욕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란이 왜 이렇게 엄청난 지금의 이 독재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란에는 최고 지도자라는 하메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47년간 정말로 철권 통치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군대도 장악했고, 사법부, 언론, 또 선거 결과의 승인, 선거를 했어도 누가 당선되면 이거 무효야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인물이 바로 요번에 폭격으로 죽은 알리 하메네이인 것이죠. 이 자리는 국민이 바꿀 수가 없어요. 선거를 해서 바꿀 수도 없어요. 그죠? 한번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대대로 또 그 자리를 이어서 다른 그 측근이 또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재보다도 더 혹독한 이 왕권이라든가 어떤 그 독재자들보다 더 지독한 것이 이 종교 지도자인 것입니다.
생각에 대해서도 처벌을 합니다. 이 이란은. 그래서 정부를 비판했는데 모욕적인 말을 간접적으로 했어도 이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벌을 받죠. 또 생각이 다르다. 자기네의 정권과 다르다 그러면 반역이 되는 거고, 또 질문을 했어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니까 이건 뭡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이가 정권이 추진하고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독재는 입을 틀어막고 종교 독재는 영혼까지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복장이라든가 뭐 영화, 음악, 뭐 춤은 출 수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 규칙을 따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라는 엄청난 사악한 그 법으로 이들을 국민들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당신은 잘못했어 하면은 재판에 가서도 변명이 불가하고 재판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라의 뜻 이것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형이라든가 투옥, 공개 처벌 이런 것이 수없이 벌어지는 동네가 바로 이란이죠. 독재자는 바꿀 수 있지만 신의 이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체제가 47년 동안 유지되었다니 참 끔찍하고 그 결과로 지금 젊은 세대는 이란을 탈출하는 것이 꿈이지요. 경제는 무너지고 국민은 침묵하거나 분노하고 지도자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메이니가 요번에 죽지만 않았으면 외부에서 공격하면 봐라. 외부에서 공격하니까 우리는 더 철저하게 우리의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을 단결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언어가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운다는 것이 이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종교 독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고령이 되었고 젊은 세대는 종교 통제를 거부하니 목숨을 걸고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제재로서 민심이 악화되었어요.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목줄을 경제를 제재를 강하고 있었죠. 물론 바이든 정권 때는 약간 숨통을 틔워주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더욱 경제를 심하게 제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충돌, 즉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고 이러한 오래된 그러한 골마터진 것이 요번에 터진 것입니다. 안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밖에서는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이러한 지금 실태가 이란인 것입니다. 이란의 시아파 종교는 왕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군사 독재보다도 깊었고 어떤 독재보다 오래 지속되었어요. 신의 이름을 쓴 권력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은 정말로 끔찍하게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타도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수없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은 이 정권에 대해서 용감하게 들고 일어서서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로파간다, 즉 유언비어와 선동꾼들은 이것은 미국이 자기네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란을 통해서 에너지라든가 석유 이런 것을 잡아서 미국의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란 국민들이 정말로 너무 불쌍합니다. 이들을 빨리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야 되겠습니다. 캔사스 하면 여기에서 이란이 하루속히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정말로 좋은 음악도 좋고 사상의 폭을 생각할 수 있는 범도 넓고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또 중국의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 이란의 하메이니가 죽었고, 또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대통령도 지금 체포되어서 미국 감옥소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지금 간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것도 이제 여실히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야 될 것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더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시선은 그리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과 전망이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이란에 대해서 국민들과 약속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총을 내려놔라. 지금 혁명 수비대 같은 지금 그 정권에 발붙여 있는 그 자들에게 너희들 총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협상해서 한다면 모든 것을 죄를 묻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투자와 경제 개발을 해주겠다. 또 석유 시장도 우리 미국이 잘해서 미국의 적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단절을 해서 미국의 그 지원과 협력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의 기술 AI 등 고급 기술이 지금 이란에게 접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도 지금 많이 지금 제시를 보여주고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지금 호감 가는 그러한 대책을 지금 많이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이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는 분명히 오르겠죠. 단기간 오를 것인지 장기적으로 오를 것인지도 참 주목해야 될 것이고, 주가, 물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더 오래 가게 될지, 완전하게 이란의 지도부와 정권을 붕괴시켜서 차기 정권을 원만하게 창출해낼 것인지가 또 관건인 것이죠. 이미 6부,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3부, 4부 능선을 어떻게 미국이 넘을 것인지 마지막 결말을 참 기다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지금 경제가 지금 휘청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에, 이럴 때일수록 구독자님들은 현재의 자기의 위치에서 두려움 없이 지내시면 됩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장 큰 전쟁이 터진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미국도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에게 큰 겁을 주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라 그러면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그러한 현명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